이 가르침이라는 허울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체육계의 폭력이 23살의 젊은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전 소속팀의 감독과 팀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부에 도움을 청해왔지만 모두가 외면했고 유서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남겼습니다. 먼저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전국체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최숙현 선수.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며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유언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지난 연말까지 소속됐던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작년 3월 해외 전지훈련 때 있었던 생생한 폭행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물 막 먹었어. 왜? 왜 뭐라는 거야, 나는?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요즘 막 갔네. 뭐라는 거 아니라니까? 네. 뭐야? 뭐? 체중을 줄이던 도중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물을 마셨다고 둘러댄 게 폭행의 이유였다고 유족들은 고발했습니다. 최 선수의 일기장에도 지속적인 구타와 폭언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최 선수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숙현이를 좀 믿게 봤는지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숙현이가 대인기피로 오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유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같은 팀 선배 2명까지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선수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유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 많은 세월 진짜 그 고통만 당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간 게 저는 지금 한이 맺히고. 지옥 같은 선수 생활에 절망한 최숙현 선수는 올해 3월 감독과 팀 닥터, 동료 선수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2달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다른 동료 선수 2명도 조만간 감독 등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최숙현 선수는 폭행을 당할 때 이걸 녹음했습니다. 차마 제정신이라고 말하기 힘든 가해자들, 대체 체중 감량이 무엇라고 이런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최 선수가 직접 기록한 폭행의 순간을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은 고2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주시청과 합동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경주시청에 입단하자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 선수가 직접 녹음한 기록입니다. 팀 닥터와 감독은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선수들을 폭행했습니다. 요번에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때문에 뒤로 돌아. 이빨 때문에. 최 선수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를 못 믿노? 가혹행위를 못 이겨 1년간 운동을 그만두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였지만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들어와. 이빨 때문에. 근데 1년 쉬다 와가지고 내가 봐도 감독님이 배려해 주더만. 근데 거짓말을 해. 겨우 만 20살에 겪어야 했던 끔찍한 폭행. 이날 20차례 이상 뺨을 맞고 발로 차여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최 선수는 보복이 두려워 병원조차 가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보다 3년 전 미성년자인 고3 때는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 닥터가 20만 원어치의 빵을 억지로 먹이는 식고문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최 선수는 9년 선배이자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선수에게는 욕설과 함께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지만 감독이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이간질 시키고 왕따 시키고 때리고 욕하고 선수에 대해서 제가 숙현이한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숙현이는 정말 이렇게 경계를 느꼈어요. 숙현이한테 선수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기억인 거예요. 취재진은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선배 선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 죽음이 외부로 알려지자 철인 3종 협회는 오늘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 선수는 이미 진작에 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가혹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절규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례식장에 와서는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철인 3종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는 경북 최고 2학년 때부터 경주시청 성인팀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감독과 팀 닥터의 상습적인 구타와 언어 폭행, 여자 철인 3종의 간판 스타인 9년 선배의 괴롭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니네 진짜 눈에 띄지 말아요. 최숙현. 네. 아니. 아니야. 운동을 관두기도 했고 팀까지 옮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4월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나흘 전에도 철인 3종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태연이가 원래 그런 거를 티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가해자들은 소송을 하면 한번 이렇게 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게 힘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숙현이가. 하지만 경찰 수사와 인권센터 조사 모두 지지부진하면서 버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고 최숙현 선수 부친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을 찾은 철인 3종협회 관계자는 진상조사는커녕 입단 소개만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에 올릴 영상을 찍는데 그걸 찍었다는 걸 어디다 말하지 말라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공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협회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쪽에 쓰일까봐 보잉글 최숙현 사건에 대한 말조심을 하라고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와전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외면당한 23 유망주의 마지막 절규. 대한체육회와 철인 3종 협회는 오늘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던 체육계는 이번에도 뒤늦은 다짐으로 실망만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당국과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했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끝내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첫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그제 저녁 5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두 5학년 남학생들로 첫 번째 확진된 학생과 같은 반 1명,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반 친구 1명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등교 수업을 받았을 때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최초의 학교 안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5학년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같은 반 2명이 확진된 교실에는 등교 수업 당시 학생 23명이 있었는데 두 학생의 자리는 6에서 7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 내내 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교실 안 감염보다는 쉬는 시간, 복도 등 다른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지난달 24일 최초 확진자와 집에서 2시간 정도 같이 놀다가 체육관에도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이 학교 5학년 학생 전원과 교사 등 12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조금 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은 전교생 1,100여 명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구에 있는 문창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학교 안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180여 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코로나19 공식 치료제죠.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과연 효과는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이런 내용들을 김윤미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렘데시비르입니다. 모두 100여 병인데 오늘부터 코로나19 공식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쓰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인데요. 코로나 확산 초기 이 약을 환자들에게 써봤더니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대폭 줄이고 중증의 경우 사망률도 많이 낮췄습니다.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이 약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흉부 X선이나 CT를 찍어봤을 때 폐렴 소견이 나오고 콧줄이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산소 포화도가 낮은 환자부터 투약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게 쓰입니다.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중증 또는 위중 환자가 오늘 기준으로 33명입니다. 그래서 이 33명이 1차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값은 얼마일까요? 모두 6병을 맞아야 효과를 보는데 다 해서 2,340달러, 우리 돈 280만 원쯤 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돈을 다 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는 일단 나라가 전부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오고 중증 환자들이 급증하면 언제까지나 국가에서 부담할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도 효과 좋고 저렴한 치료제를 서둘러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